네, 안녕하세요. 캔들리포트의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그냥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주니까 경기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보시면 진짜 중요한 상승폭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딱 이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4분기 실적은 충격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한 번 아픈 비용, 즉 초기 비용에 가까웠고 그리고 시장은 이제 리튬 가격 반등과 철강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강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 126억 원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다는 얘기예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못 나왔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흔들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 회사가 구조적으로 망가진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4분기 부진이 왜 크게 나왔냐? 세 군데에서 동시에 터진 일회성 비용이 컸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중국에 있는 자회사 매각을 앞둔 공장에 한번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처분 비용이죠. 그 다음 건설 자회사에서 사고 관련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2차 전지 소재 쪽이 적자로 흔들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업이 갑자기 무너졌다의 느낌보다 여러 자회사가 동시에 삐끗하면서 나쁜 숫자가 한 번에 크게 찍힌 분기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시장 기대치가 4천억 원이라는 아주 큰 수치였는데도 불구하고 126억 원이라는 매우 적은 실적이 나오면서 가격에 큰 흔들림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본업 쪽을 우리가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철강 쪽을 확인을 해보면요. 국내 철강이 4분기에 설비 보수도 있었고요. 업황도 약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자연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성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해외 철강 쪽은 중국 쪽 자회사에서 매각 과정과 맞물린 비용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철강이 끝났다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강은 원래 계절도 타고 정비 일정도 타고 중국 경기도 같이 타는 특수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는 원래 매출이 깔끔하게 나오기가 어렵기는 한데 여기에 더불어서 일회성 비용까지 겹쳤기 때문에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보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키포인트에 집중을 해야겠죠. 포스코홀딩스는 단순한 철강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축이 뭐냐? 바로 2차 전지죠. 배터리 재료예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배터리의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리튬이죠. 리튬 가격이 오르면 관련 사업이 숨통이 트이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업 적자 우려로 주가가 약세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단순한데요. 작년 상반기에 리튬 가격이 최저점을 찍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리튬 가격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1월 말 기준으로 23,50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작년 상반기 저점 약 8,300달러 대비 180% 상승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냐? 공급량이 너무 많아져서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 정리정돈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큰 리튬 산지에서 광업권을 취소하는 발표가 나오면서 투기 수요가 붙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입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 어떻게 된다? 배터리 재료 사업의 적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2026년에 시장이 턴어라운드, 회복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자, 중국 철강 경기가 아직 크게 튀지는 않았는데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쪽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언급을 하면서 회복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철강이 언제 성수기냐? 3월 전후죠. 그 시점에 철강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실하게 오른다가 아닙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철강 가격도 계절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이 동시에 붙으면 포스코 홀딩스는 시장에서 받는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철강 경기가 폭발하지는 않았으나 정책 완화와 계절적 성수기가 맞물리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매출치 그리고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주가는 왜 상승을 합니까?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올라가는 거죠. 자,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둘 논의가 실제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포스코홀딩스 언제 올라요? 왜 안 오를까요? 다른 종목들 다 오르는데 이 종목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바라보실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 리튬 가격이 올라왔죠. 그 다음 철강 가격도 올라올 수 있는 구조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밸류에이션 주가가 재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리레이팅 구간에 점점 들어서고 있고요.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 논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손절해야 된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백그라운드, 배경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우직하게 홀딩을 할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가 상승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목표 주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46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현재가 기준으로 상한가 한 방은 터져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이죠. 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캔들 리포트를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교재를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교재가 흔한 주식 기본서, 주식 용어를 설명하는 그런 싸구려 교재가 아닙니다. 진짜 소액으로 크게 벌 수 있는 매매법만 뽑아서 정리한 교재예요. 핵심은 딱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투자 금액이 얼마로 시작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100만 원, 많아도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적은 돈으로 소액으로 시작해서 내 인생이 바뀔 만큼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가능합니다. 자, 소액으로 100억을 만든 실전 단타 교재 마하세븐의 스캘핑 매매법을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만들어냈죠. 20년 동안 연 단위로 손실이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PDF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단 5초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핸들리포트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PDF 전달을 드릴 거고요. 슈퍼개미 마하세븐의 PDF를 제외하더라도 1,200만 원에서 1,000억 원을 만들어낸 스윙 매매의 전설 크리스티안 쿠리마기의 매매법 PDF도 제가 정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여러분들 1,000만 원으로 1,000억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5천억 자산과 BNF의 세력을 털어먹는 역투자 기법 PDF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몇 년 만에 수천억 단위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1,600만 원으로 남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을 벌어냈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력이 개인들을 털어먹는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그럼 반대로 개인이 세력을 털어먹을 순 없나? 그 방법을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5초만 활용하셔서 이 PDF들 모두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입니다. 자, 왜 매수 유지이냐?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4분기 실적 쇼크와 일회성 비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철강이 회복되면 당연히 주가는 그 배경에 맞춰서 업사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자, PBR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어렵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인들도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 거예요. PBR은 뭐냐?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보는 겁니다. 빚 빼고 남는 가치 대비 주가를 평가한 거예요.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의 자산 가치 분석을 해봤을 때 사실상 적정 주가가 얼마냐? 68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현 주가 대비 2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4분기 실적이 나쁘다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바라보실 게 아니라 리튬과 철강이 돌아서면 현재 PBR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종목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좋은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안 되겠죠. 리스크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튬 가격 반등이 잠깐 반짝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터리 소재 회복 기대감이 꺾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중국 부동산 회복이 예상보다 약하면 철강 가격의 반등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지연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건설 자회사 쪽처럼 사고나 비용 이슈가 반복되면 분기별로 실적이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방에 끝내는 매매보다 타이밍을 나눠서 확인하면서 가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진입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은 실적이 망가진 직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악재는 반영이 완료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은 비중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 바로 진입을 하신다면 내 자산의 20% 정도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는 언제 들어가냐? 3월 전후로 철강 가격의 반응을 보면서 그리고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한 달 후쯤에 나머지 20% 정도 들어가 주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나올 걸 고려해서 타이밍을 나누고 접근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기존 보유자 및 고점 매수자분들 대응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자는 관점이 딱 하나입니다. 4분기 충격은 지나갔고 회복 신호가 잡히냐를 보셔야 합니다. 리튬 가격이 유지되거나 추가 상승하는지, 3월 철강이 반등을 하는지, 자회사 비용 이슈가 소멸하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매도를 바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그냥 회복 신호만 확인을 하면서 푸근하게 기다리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계획으로 버티면 길이 있고요. 감정으로 버티면 힘듭니다. 이 종목은 철강, 리튬이라는 두 축이 있는 만큼 한쪽이 반등을 해주면 주가가 단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요. 리튬이나 철강 쪽 신호가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악재는 다 반영이 되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철강도 3월에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상 물타기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악재로 흔들림이 크게 나오면 그 하락에 저는 평단가를 낮추는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악재는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확인의 시간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 실적 쇼크는 일회성 비용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시장은 리튬 가격 반등과 철강 가격 회복이라는 두 가지 신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가 살아나는지 검증하면서 대응만 하시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댓글창에 포스코홀딩스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댓글을 왜 남기냐? 댓글 남긴다고 내 주식의 주가가 오르냐? 네, 오릅니다. 왜 오르겠습니까? 결국에 이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매수가 필요하죠. 누군가가 매수 버튼 한 번 더 눌러야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매수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많이 알아야겠죠. 포스코홀딩스를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해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든 인스타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시청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잘 타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유튜브에도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에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보고 매수 버튼 한번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기는데 몇 초 걸립니까? 5초 걸리죠. 여러분들 좋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포스코홀딩스 화이팅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확실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들 리포트의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